진주 복합터미널 이전 건립 사업 등이 가호동 일대에서 추진되면서 오는 18일부터는 인근 일부 도로가 당분간 폐쇄되고 새로 만들어진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계양 오거리와 진주 IC, 충무공동 사이를 이동하는 운전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워진 날씨로 기후위기의 영향을 일상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직면한 위기에 지역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문가 초청 포럼이 마련됐는데 두 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합니다.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 서부 경남 곳곳에서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과 출산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거나 계획 중입니다. 진양호와 깍고실 일대를 소재로 한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진주 10월 축제를 담은 사진전과 국립오페라단 공연도 10월 서부경남 문화가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삼천포 지역에 다양한 해양관광시설이 들어서면서 조금씩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향후 빛과 소리, 홀로그램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양 경관을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을 합쳐 가호동으로 옮기는 진주 복합터미널 이전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기반공사의 일환으로 일부 도로가 당분간 폐쇄되고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계양 오거리와 진주 IC, 충무공동 사이 이동하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 복합버스터미널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중인데 아직 첫 삽을 뜨진 않았습니다. 가호동 일대에 터미널 이전을 비롯한 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86,700제곱미터 규모의 진주 복합터미널과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등을 만드는 진주 여객 자동차 터미널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부지에 두 갈래의 작은 하천이 있어 이를 한데 모아 배수하는 공사가 선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하천은 모두 복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 하천에서 흐르는 물이 우수관로를 통해 바깥으로 내보내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천을 부지 밖 하천과 연결하려고 하니 기존 도로 아래에 도시가스와 상수도 등의 시설이 다수 설치돼 있다는 점입니다. 내부 시설물들을 다른 곳에 옮기고 우수박스를 관통시키는 공사가 필요해진 건데 이 작업이 내년 6월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양중학교에서 한전 변전소 사거리 앞까지 왕복 6차선의 임시 우회도로가 생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는 18일부턴 계양 오거리에서 충무공동 방면으로의 기존 도로가 임시 우회도로로 대체되고 12월부턴 반대편에서의 이동 역시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원래 통행량이 많은 구간인데다 현재는 남강 유등축제 등으로 진주 교통량이 더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조금 낼까 싶어서 좀 걱정입니다. 여기 속도 30km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30km로 좀 유의해서 좀 다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 도로와 동일하게 왕복 6차선으로 만들어지는 우회도로. 10월 18일 개통해 내년 6월 말까지 운영된 후 다시 폐기될 예정입니다. SCS 조서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전투의 승전이를 기리고 시민들의 화합을 위한 제28회 진주 시민의 날 행사가 10일 열렸습니다. 칠암동 남강 야외 무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각계 인사들과 시민 등 2,5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시민 헌장 낭독과 진주 시민상 시상, 기념사와 축사, 시민의 노래 제창 등이 진행됐으며 식전과 식후 행사로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본행사 전에는 항공 우주산업 도시로 비상을 꿈꾸는 진주시의 희망을 담은 블랙 이글스의 축하 비행이 펼쳐져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해의 진주시민상 수상자는 고 이성자 화백으로 고인을 대신해 큰아들 신용석 씨가 대리로 상을 받았습니다. 진주시의 진양호반 물빛숲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선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온라인 국민심사와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진양호반 물빛숲을 포함한 100대 명품숲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진양호반 물빛숲은 진양호의 아름다운 물빛과 석양을 감상하며 양마산과 귀곡동 일원을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둘레길입니다. 폭우와 폭염,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 등 기후위기가 다가왔음을 이제는 일상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부 경남 지역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포럼이 열려 눈길을 끌었는데 관련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기후위기와 그 대응, 첫 번째로 허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갑자기 떨어진 기온으로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들. 7월에는 역대급으로 긴 장마에 호우 피해는 물론 병해충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반대로 지난해에는 극심한 봄 가뭄으로 서부 경남 전역에 비상이 내려졌었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화석연료 사용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국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가에서 주도해 대응 방향성을 한 곳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을 하고 그 길로 가려면 이미 조금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조금 늦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자체로 그 2050년까지 장기 로드맵을 잘 짜서 핵심 대응 방안으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자원, 즉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경제 구축이 제시됐습니다. 자원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제품이 소모되는 주기에서 새로운 자원의 투입을 줄이고 소모된 제품을 다시 자원으로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재생 경제를 만드는 겁니다. 산업에서 발생되는 거의 모든 생활 쓰레기, 폐기물, 잔재물들이 바이오매스로 다 이용이 됩니다. 바이오 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최근 ESG 열풍 속에 주목받고 있는 아리백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아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입니다. 서부 경남에서도 기업들의 ESG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아리백이 함께 활성화되길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위기. 우주와 항공 등 미래 첨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서부 경남이 친환경 경쟁력도 함께 육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사천시와 코레일 관광개발이 전국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천 우주항공열차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된 우주항공열차는 우주과학 꿈나무 11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는 전투기 생산시설 견학에 이어 항공우주박물관, 사천바다 케이블카, 삼천포항 팔포지구 등을 둘러봤습니다. 사천시는 연간 2회 이상 우주항공열차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11회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지난 8일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독일마을 맥주축제 기간 동안 5만 3,600여 명이 독일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무대 하나로 진행됐던 기존 축제와 달리 빅텐트존 도입으로 유동인구 쏠림 현상을 완화시켰으며 퍼레이드를 3일 모두 실시하면서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지난 9일 진주성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진주 삼천포 농악보존회가 주관한 이번 농악축제에는 경기도 평택농악과 전북 이리농악, 강원도 강릉농악 등 전국 국가무형문화재 6개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각 농악단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예술인과 시민, 관광객이 어우러진 신명란을 공연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남해군 미조면과 서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5일 열린 제5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주민자치 경진대회에 참가한 미조면이 우수상,
서면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미조면 주민자치회는 미조면 옛사진 전시회, 외국인 노동자 난타 동아리 결성 등 문화로 세대를 통합하는 활동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면 주민자치회는 삼별초 마을 발해길 개통과 벽화거리 조성 등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합쳐 정해진 건데요. 올해는 사천에서 의미 있는 임산부의 날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각산에 위치한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임산부를 비롯해 이미 출산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빠와 엄마도 보입니다. 꽃을 모아 천으로 감싸며 꽃다발을 만들거나 쪽쪽이 스트랩 제작법을 배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마련한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모습입니다. 남편이랑 같이 애기랑 같이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풍경 좋은 데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조금 많이 올라가지고 많은 가족들과 아이들이 이런 행사를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18회 차를 맞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합쳐 지난 2005년 제정됐습니다. 하나, 고귀한 생명체를 품은 임산부는 태아의 양육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 임산부는 가정과 사회의 관심 속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임산부 권리선언문 낭독과 함께 체험행사, 포토존과 토퍼 꾸미기 등 다양한 힐링 클래스가 준비됐습니다. 아이를 낳기가 두려운 사회지만 조금의 관심과 배려가 큰 도움이 된다며 본인의 경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탔을 때 이제 배 보고 되게 안 양보해 주실 것 같은 분들도 흔쾌히 자리를 나와주시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었고요. 또 낳고 나서도 주변에서 이제 쉽게 보기 어려운데 막 애기 너무 예쁘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회사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조금 많이 배려를 받고 모성 보호 시간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은 더 안정과 휴식을 취하면서 애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 지원되는 건 요가 교실이라든지 보건소에서도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한편 하동구는 장날인 12일 하동읍 공설시장 일원에서 거리 행진 등을 통해 임산부 배려와 보호를 위한 임산부의 날 홍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인구 감소가 심화되며 지역 소멸의 위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임산부에 대한 지역 사회의 배려와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축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이제 1월에 만나게 될 건데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어. 위에 이제 오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행복하게 이제 지내자. 사랑해. SCS 김상엽입니다. 진양호와 지금은 귀곡동이라 불리는 깍고실 일대를 소재로 한 작품전이 열렸습니다. 진주 10월 축제를 담은 사진전과 국립오페라단 공연 상영 소식도 들리는데요. 10월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지역 문화가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따스한 봄 기온이 감도는 어느 산책로. 양쪽에 늘어선 대나무와 벚나무들이 길을 감싸 안은 것처럼 보입니다. 난강댐이 들어서며 섬이 된 마을. 깍고실의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다른 작품에선 작가 저마다의 구도로 담아낸 진양호와 봄꽃, 상춘객들의 모습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깍고실 둘레길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진양호의 봄을 테마로 작가의 개인 감성과 취향을 합하게 담았습니다. 이 가을 전시에 오셔서 행복 가득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양호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열린 여행일기 창립전. 진양호 주변 이야기는 오는 23일까지 진양호 몰빛 갤러리에서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소녀, 청사초롱을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남강을 물들이고 있는 유등과 힘겨루기 중인 소들도 사진으로 남겨졌는데 모두 과거 진주 10월 축제 당시 촬영된 작품들입니다. 여기에 진주 지역 사진작가들의 작품과
각종 사진 공모전 입상작 등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사진 촬영대회 작품전은 경남문화예술회관 제1, 2 전시실에서 오는 13일까지 열립니다. 국립오페라단의 서정오페라 브람스가 대형 스크린으로 선보여집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음악가 요하네스 브람스와 슈만, 클라라 세 사람의 인연과 사랑을 그려낼 이번 작품. 세 작곡가의 주요 곡과 일기, 편지에서 발췌한 창작 가사, 출연진들의 무대가 어우러져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상영은 오는 25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유료로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삼천포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는 사천시.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인데요. 이런 가운데 팔포 음식 특화지구 일원에 새로운 볼거리 조성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무선 기자.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추진되는 콘텐츠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무지개교는 사천시 동서금동 팔포 음식 특화지구와 노상공원, 목섬을 잇는 해상 보행 교량인데요. 교량의 폭은 3m, 길이는 130m 정도입니다. 이 교량은 다양한 툴탑 디자인이 가능한 사장교 형식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하천시는 무지개교를 노산 빛공원과 연계해 삼초포항을 알리는 상징물로 조성하고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 무지개교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콘텐츠들도 함께 계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사천시는 민선 8기 시장 공약 중 하나로 노상공원 해안에 데크로드를 정비하고 빛, 소리, 홀로그램, 현관 조명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안 경관을 연출하는 노산 빛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연말까지 15억 원을 들여 빛공원을 조성합니다.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교에도 경관 조명을 달아 노산 빛공원과 연계한 이미지를 연출할 예정이고요. 다리로 이어지게 되는 목섬에는 미디어 아트 시설을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삼천포 대교에 내년 12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 시설인 아트 뮤지엄과 연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지개교 설치와 관련한 주민 설명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지난 20일 열린 설명회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의 접근이 쉬워한다는 주문이 있었고요. 바닷가에 위치한 만큼 태풍과 염분 피해를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시공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바닥을 투명하게 설치해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도 있었고요. 또한 노산 빛공원과 관련해 통영 디피랑 등 타 지역 시설 운영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시설 유지비나 운영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업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는 인허가 절차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 2025년 12월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교 건립에는 67억 원 안팎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강무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역민들에게 사랑받고 관광객들도 불러 모으는 제대로 된 지역 콘텐츠로 거듭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서부경남 GPG기였습니다. 지난 9일 밤 9시 40분쯤 산천군 시천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3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주택에 있던 60대 남성이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팔에 화상을 입었고, 불은 주택 본체와 인근 곡감 건조장 등을 태워 소방 추산 6,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남경찰청은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11월까지 절도 예방 활동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올해 기후 이상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절도 사건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농산물 창고와 경작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방범대와 협력해 야간에도 방범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미경 의원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은 공모사업입니다. 진주시의 자체 수입이 최근 3년간 감소함에 따라 재정 효율성 개선과 공모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제안합니다.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는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는 만큼 유사, 중복 사유로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공모사업 대부분은 국도비에 시비가 투입되는 매칭 사업으로 한정된 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 완료 후 운영비와 추가 재원 부담 여부 등을 꼼꼼한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현실적인 성과 도출과 평가를 통해 다음 공모 사업을 위해 결과를 축적하는 성과평가 환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한 정책 체계 기반이 마련되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장만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한편 올해 유난히 비 소식이 잦았던 탓에 경남의 탄저병 발생 정도가 심합니다. 단감과 사과 농가에서는 방제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나타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12도, 함양 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3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겠고 대체로 낮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세종 11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서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내물, 만조시각은 저녁 7시 34분, 간조시각은 오후 1시 12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운항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행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한 주 내내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다만 환절기인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